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제일 한 뉴스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한 그 한 라디오 이야기인데요. 주택거래 허가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도대체 언제 생겼으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 정부는 이를 잡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택거래 허가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요, 주택 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념 제도가 처음 나온 것은요, 노태우 정부, 그러니까 1989년 6월에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 초과 이득세 처음 들어보셨죠? 개발 부담제, 택지 소유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해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이제 발표하면서부터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현재가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이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요, 주택 계약을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재는 이제 일정 지역에 맞춰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잖아요. 그는 아실 거예요. 토지로 거래할 때 허가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 특정 지역을 골라서 이 같은 허가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집을 사는데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 딱 하나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갈 때는요, 거기 있는 우리말로 구청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말로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면 성남시면 구청 있잖아요. 거기에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로 그냥 언론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시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전제로 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즉 정말 이제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가 엄청나게 가격 폭등이 했는데요. 진짜 너무 비이상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거죠. 이거 아무리 그런다고 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좀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이하게도 아파트 폭등이 너무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진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지금 상실감이 온 거죠. 근데 지금 허가제 같은 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12월 16일 대책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올렸던 동영상을 몇 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가주택에 대해서 자금 출처나 전수 분석, 그리고 이제 완전 인력을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상설 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이 자체가 지금 12월 16일 대책 자체가 요거랑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대책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있다가 그때 이후로 없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그게 아마 박근혜 정부인데요. 그게 이제 제출 대상이 투기일 과열 지구내 3억 이상, 그리고 주택 취득 시에는 투기일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 취득 시는 이제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게 그만큼 강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증여 상속이나 뭐 기타 차입금 아니면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관계 그리고 현금 우리가 옛날 같으면 뭐 집을 살 때 뭐 우리가 저도 몇 년 전에 했지만은 그 상가 같은 거 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세금 신고를 안 하려고 현금으로 막 조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타 항목 현금 등까지 자산 종류를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뭐 계좌 이체를 하던 현금 지급을 주던 자금 지급 수단은 모든 뭐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주담대도 그렇고 뭐 신용 대출 거까지 다 추가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허가제나 거의 똑같습니다. 말만 이렇게 돼 있지 이거만큼 강력한 대책이에요. 굳이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은 안 한다고 해도 큰 무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부 쪽에서 이런 그 부동산의 이 감각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좀 틀려서, 왜냐면 다들 전문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뭐 그분이 뭐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그 현장의 감각이 없어서 이게 말을 조금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말 뜻 속에는 정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년에서도 똑같은 강력 얘기를 하신 게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얘기가, 그게 지금 다 거기 밑에 있는 그 정부 관계처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간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겠다는 의지인 거지, 이거는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헌 소재도 있고요. 그만큼 말을 했는데, 그걸 너무 한참 전에는 좀 찌라시라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특히 무주택자분이나 그 밑에 분들은 엄청 지금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책이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처럼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은 당연히 갈 텐데,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하게 되면은요, 총선도 그렇지만 다음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이 주택거래 허가제 뜻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뜻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12월 16일 대책에서 나왔던 지금 고가주택부터 해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 그 출처 조사 같은 게 허가제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의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나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